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배터리아저씨입니다. 2차전지 주식 투자에서 크게 수익을 지금 거두고 계신 분들은 그 수익을 지키는 방법, 2차전지 투자를 계속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2차전지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2차전지 주식 전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배터리아저씨 종목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주식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차게 준비해 놨으니까 99,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게 그 돈의 10배, 100배 되는 거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혁 이사님과 저 한주주가 진행하는 여의도 다락방 주주 상담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주주TV 제 채널의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렸어요. 이제 최근에 박순혁 이사님께서 자주 출연해 주셨으니까 그 게시글에서 이제 주주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투자의 고민, 인생 상담 이런 것들 있으시면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질문들 중에서 어떻게 채택을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다가 2차전지에 국한된 질문은 조금 제외를 하고요. 그건 이제 다른 곳에서 또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동시에 또 인생의 그 앞날 이 가족들 관련된 고민이라든지 뭐 인생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담고 있는 좀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 거를 위주로 좀 다루게 됐습니다. 그렇게 선정한 고민들을 위주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물론 이 사연자분들께서 대부분 다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베이스는 2차전지를 깔고 가니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좀 참고하시기에 좋으실 겁니다. 네, 박순혁 이사님 이제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예. 그럼 바로 사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60대 겨우나기님의 질문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은퇴자입니다. ETF로 장기 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이 없고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본다고 해서 지인 말만 찰떡같이 믿고 그런 것도 있냐 하면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금은커녕 고점에서 몰려서 1억 정도 손실 중입니다. 이분이 원금이 3억이셨어요. 그 중에서 1억 손실 보신 거고 춘천을 함부로 이렇게 하다니 그 지인한테 기가 막히고요. 지인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제 잘못도 있죠. 알아보지도 공부하지도 않고 덜컥 질러버렸으니까요. 지금은 겁도 나고 누구한테 터놓고 말도 못하고 아주 속병이 들었습니다. 무섭고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투자한 ETF는 차이나 전기차 ETF, 미국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등입니다. 특히 차이나 전기차 ETF에 많이 물렸습니다. 여기서 또 잘못되면 저는 삶이 끝입니다. 배터리 아저씨라면 어떤 용기를 갖고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 신중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차이나 전기차 ETF 그리고 미국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아마도 차이나 전기차 ETF는 그냥 추정해 보건데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요거 그래프를 찾아봤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등락이 이제 심하게 일어났어요. 고점에는 한 2021년 연말 정도의 고점이었는데 21,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10,000원 가까이 선에서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 11,000원 정도 합니다. 네, 11,000원 정도 하고 굴곡이 굉장히 심해서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고 여기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거는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여기에서는 아마도 그래도 큰 문제는 안 되실 것 같은데 이 차이나 전기차 ETF가 좀 문제가 돼 보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60대 겨우나기님께 박 이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 파십시오. 다 파셔갖고 네. 배터리 8종목으로 균등하게 네. 이제 그러니까 8분의 1씩 네. 균등하게 나눠갖고 사십시오. 네. 사시고 3년 동안 묻어두고 네. 3년 뒤에 계좌를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그럼 일종의 뭔가 ETF는
그 2차전지 ETF 말고, 이분 ETF 좋아하시는 거 2차전지 ETF 말고 예, 예, 예. 그 8개 2차전지 섹터에 좀 균등해서 하게 분할해서 예, 예, 해라. 예. 여덟 그게 좀- 종목 다 하실 테니까 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양극재 쪽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노신소재, 그다음에 에코프로, 네.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8종목을 네. 균등하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네. 이제 종목 교체하셔야 되고, 아. 예. 일단 이제 아마 차이나 전기차 ETF를 가장 팔기가 어려우실 텐데 네, 네. 반드시 파십시오. 이거를 반드시 지금 가장 손해가 큰 예. 이걸 반드시 파셔야 되는 예, 거죠. 예. 근데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그래도 가져가기에 괜찮지 않으실까요? 파십시오. 이것도요? 예, 파십시오. 8종목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아, 네.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앞으로 3년을 놓고 보면 내가 제로 베이스에서 네. 이제 3억이 지금 2억 된 거거든요. 네. 예. 2억을 갖고 뭘 투자할까를 보면 배터리 실 종목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지금 2억이지만 이게 원금이라고 생각하고 예. 거기서 출발해서 8종목을 사서 3년을 갖고 가시는 게 예. 제일 3년 뒤에 지금 투자 금액이 불어나 있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이제 차이나 2차전지 ETF, 차이나 전기차 ETF로 들어가신 이유가 제가 네. 봐서는 이제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이 좀 돈을 버셨을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서 재미봤다. 니도 이거 해봐라. 이렇게 아마 추천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네. 이게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여의도 쪽에서 나온 얘기가 포모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다. 네. 페어링 오브 미싱 아웃 해서 이제 포모 현상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겁도 없이 막 뛰어들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마타도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상은 그렇진 않고요. 지금 이제 2차전지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나름 뭐 K-배터리 레볼루션 책 하나 보고 네. 그다음에 나름 심정에 판단해서 들어오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배가 항상 아프기 마련인데 예, 배 안 아파야 돼요. 남들이 돈 벌면 그거는 박수 쳐주고 이제 축하해 줘야 될 일이지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해서 내가 배가 아파갖고 그거를 뒤늦게 자꾸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다가는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이분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잘 모르고 판단한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처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 네. 지금 단추를 잘못 깨신 거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추를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다 팔고 예. 그 다음에 다 판 상태에서 원금 있잖아요. 예. 그 원금으로 지금 가장 투자할 만한 대상이 좀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쉽게 투자해서 성과가 안정적으로 날 수 있는 부분이 배터리 8종목이니까 네. 8종목으로 갈아타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아저씨가 추천해준 8개 종목이 향후 3년 동안에는 수익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더 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일단 이분께서는 지금 이걸 계속 가지고 가신다면 계속 마음고생을 하게 되실 그럼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요. 일단 제가 이제 작년부터 항상 이제 네카산 팔아갖고 2,000원 사야 된다. 배터리 8종목 사야 된다. 작년부터 계속 그 얘기 했거든요. 예. 잘 안 움직여갖고. 어렵죠. 예. 제가 좀 쌍욕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손절이 진짜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쌍욕 듣고 정신 차려갖고 네. 좀 옮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분들이 계속 후기를 남겨요. 네. 그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사갖고 손실 난 거 다 만회하고 예. 50% 수익 났다. 네. 그거 다 만회하고 차 샀다. 뭐 이런 거 댓글 진짜 아유, 아름답네요. 예. 그런 댓글도 진짜 많이 네. 달리거든요. 결단해야 됩니다. 네. 예, 결단할 때. 결단 빨리 해갖고 바로도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한번 시세를 줬던 큰 대시세를 한번 크게 줬던 거는 다시 그 시세를 안 줘요. 예. 그러니까 한번 물려있던 거, 그러니까 내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다 물려있는 이런 주식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다음에 주식 시장이 상승장이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주식들은 철저하게 소외됩니다. 오, 되게 신기하네요. 예. 네. 신기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주식은 악마의 발명품이거든요.
사람들을,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게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거 켄 피셔라고 하는 예.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은 모욕의 대가다. 비슷한 그런 투자인 것 겁니다. 같아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600만 명 주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00만 명이 주주가 있는 주식은 절대 못 오릅니다. 남들 올 때 못 올라서 배를 아프게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악마의 발명품이니까. 악마의 발명품. 예. 정말.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게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600만 명 중에서 대략 한 300만 명은 7만 원에 물렸을 거고 네. 나머지 300만 명은 또 8만 원에 물렸을 거잖아요. 네. 올라가서 7만 원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빨리 정리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못 오릅니다. 그 300만 명의 네. 토탈에서 600만 명의 그 원금 회복되는 물량을 다 걷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오릅니다. 웬만한 모멘텀이 막 밀고 들어오지 않는 한 정말 어려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은 바닥을 찍고 네. 그 다음에 바로 오르지 않아요. 네. 바닥에서 횡보를 6개월, 1년, 1년 8개월 합니다.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올라갈 때마다 계속 던진 놈이 있으니까. 네.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밀리고, 네.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밀리고, 올라가다가 다시 밀리고, 그러다가 1년 8개월이 지나갔고, 특정 시점에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네.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너무, 그때 팔지 말걸. 보통 그래서 1년 8년, 1년 네. 8개월을 이제 바닥을 기면 그 이전에 떨어졌던 기간하고 보면은 3, 네. 4년이잖아요. 네. 3, 4년 기다려서 드디어 원금이 된 거예요. 네. 어떻겠습니까? 이놈의 주식 빨리 팔고 내가 다시는 주식 하나 봐라 하고 된다고요. 3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되기에 그렇죠. 충분한 시간이죠. 충분히 그렇게 만들거든요. 네. 학습이 된다고요. 이게 이놈의 주식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는 주식이구나 하는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껏 해봐야 3, 4년 동안 기다려갖고 최상의 경우에 네. 원금 회복하고 나는 겁니다. 네. 그 시간에 팔아갖고 이제 앞으로 뭐 3년 동안에 3배, 4배 올라갈 주식이 지금 2차전지 쪽에는 널려 있고 네. 빠뜨야 시에도 정보 딱 찍어서 얘기해 주는데 그거 사면 되지. 네. 왜 그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매몰 효과라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네. 예, 심리학 쪽에서.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매몰 원가니까 말씀하신 매몰 원가고 이제 뭐 그러니까 본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네. 자꾸 본전에 집착하면 절대 주식 못 합니다. 네. 예. 지금이라도 빨리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는 정리하셔갖고 빠뜨야 시어드 종목으로 넘어오시는 게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ETF 투자하신 60대 하나 빠졌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진짜 빨리 팔아야 돼요. 네, 그게 예. 가장 1번으로 항상 지적하셨죠. 예. 그건 진짜 위험해요, 지금. 네. 예. 네, 이렇게 좀 투자하신 거 지금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정리하실 거 정리하고 시원하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신 분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개운하대요. 너무 누가 나 대신 팔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예.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내가 못 팔겠으니까요. 예. 그래야 되죠. 네. 개운한 마음에서 이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이제 좀 기분도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좀 뭐랄까 저 되지. 일단 계좌에 마이너스 버럭 찍혀 있어갖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기분 안 좋거든요. 맨날 네. 우울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싹 정리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네, 겨우나기님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ES방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이 여자분이시고 싱글맘이다라고 좀 알려주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던 일을 접고 생활비만이라도 벌어보자 싶어서 전 재산 약 7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월에 150만 원, 2월에 350만 원, 3월에 1,000만 원 수익을 내면서 너무도 신나게 주식 투자를 했네요. 네, 올해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네요. 그런데 에코프로를 장기 투자하기로 결심을 하고 4월 12일에 75만 원을 주고 45주를 샀는데 바로 하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남은 돈으로 78주를 63만 원에 매수해서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거라는 믿음으로 좀 저가에 못 산 것이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 금액이 제가 좀 적다 보니까 여러 개로 사는 것보다 하나로 몰빵해서 샀는데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접고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 견디는 중입니다. 제가 조언을 듣고 싶은 부분은 7천만 원을 가지고 좀 두세 개 종목을 사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조언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싱글맘이다 보니까 한 달에 생활비가 한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예. 이제 앞서서 몰빵하는 거는 굉장히 나쁘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네. 말씀드려야 될 거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아, 그렇죠. 이거 되게 사람을 편안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이 주식 예.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조급한 마음으로 예, 만드는 예. 것 같아요. 7천만 원 갖고 1월에 150만 원, 2월에 네. 350만 원, 3월에 1,000만 원을 버셨다는데 네. 이건 초심자의 행운입니다. 아, 예. 예, 악마의 유혹입니다. 악마의 유혹. 예, 네. 이건 절대 그렇게 계속 진행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렇죠. 지금 이 페이스대로 돈을 벌면 네. 이 이에스 박님이 워렌 버핏보다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이 추세대로 네. 한 5년만 지나면 네. 워렌 버핏보다 더 큰 부자가 되실 겁니다. 네.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예. 예.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생활비는 일해서 버셔야죠. 그렇죠. 이분이 지금 하던 일을 접고서 생활비를 벌려고 이렇게 예, 하고 예. 계신다는데 예. 이거 하던 일을 접으면 있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 맨날 막 이거만 들여다보고 있게 되고 또 오히려 거기에 정신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예. 더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예. 매달 300만 원씩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으셔야 되고요. 네. 그게 어떤 일자리든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셔야 되고 예. 7천만 원 이거는 버신 것까지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좀 되게 좀 행운이신 건데 네. 당연히 5개 이상 뭐 한 10종목까지로 해서 분산 투자를 하셔갖고 이거는 3년 뒤에 열어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한 걸 통해서 돈 벌어갖고 그걸로 쉽게 이제 생활비를 쓰고 막 이런 형태로 접근하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저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예. 투자 원금이 불어나면서 더 그 수익이 이렇게 배가 되는 그런 걸 효과를 누리게 되실 텐데, 근데 이렇게 자꾸 야금야금 써버리면 계속 그러니까. 7천만 원으로 머무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일자리 찾아보십시오. 네. 예, 쉽게 돈 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네. 예, 그렇게 못 벌어요. 그렇게 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7천은 좀 그렇고, 이거 보통 한 10억, 1, 20억 해갖고, 이걸로 내가 주식 투자 잘하면, 이제 뭐, 회사 가서 상사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이제 이걸로 생활비에서 쓸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제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한 10년 지나면 연락이 끊겨요. 진짜 그렇습니다. 슬픈 일이네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네. 진짜 이게 완전 전업 투자자로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네. 제 느낌으로는 1%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1%도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 다 이제 전업 투자를 해갖고 좀 뛰어들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 해보니까, 내가 좀 뭐랄까, 능력이 되네. 내가 좀 하네. 네. 생각해서 시작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조차도 1%의 이 생존율이 안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직장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그냥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초심자의 행운 형태로 해서 네. 이제 또 배터리 애실 마침 영접해갖고 그렇게 이제 큰 돈을 버신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행운이 계속 될 거라고 바라지 마십시오. 그 행운은 악마가 이분을 꼬시기 위한 미끼 같은 겁니다. 네. 예. 생각을 빨리 바꿔 먹으시고 돈은 이해해서 보셔야 되고, 이 나머지 7천은 노후를 대비해서 노후에 이게 이제 불어나서 내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3년을 보고 이제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사이로 항상 말씀드리듯이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이분이 7천만 원 정도로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이 정도 주식을 가지고 진짜 오랜 기간 묵혀두신다라고 하면은 이거 되게 시드머니가 큰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노후에 든든한 자산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50대라고 하셨는데 예. 한 60대가 됐을 때는 정말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실 거고 예. 대신 이제 생활비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이렇게 안 써주셨는데 좀 일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주식이랑 조금 거리두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해야 되겠다. 이거 해갖고 진짜 이런 형태로 막
잘못 가시는 분도 어떻게든 좀 조언을 많이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질문지를 제가 직접 뽑았거든요. 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회사 다니다 보면 주위의 동료들 중에서 한두 명 정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런 사람들이 비율이 적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예. 주식을 하다 보면은 초반에 좀 성공하고 해서 제일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과신하는 셀프 컨피던스가 오버하게 하는 케이스들이 생기거든요.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네. 예. 한두 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가능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악마의 유혹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분이 지금 3월 달에 1,000만 원 수익 내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4월에 만약에 수익이 막 한 30만 원 이렇게 나. 그럼 이거밖에 못 벌었어? 막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한 1,000만 원 마이너스가 나면 네. 그때부터 리딩방을 전전해야 되죠. 그때부터는 진짜 패닉에 빠져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50대 ES방님 지금 이렇게 질문 주셨으니까 오늘 조언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좀 투자 스타일을 이렇게 건전한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대 포도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인데 육아휴직 중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19년도에 청약에 당첨된 과천의 집을 사느라 5억의 주담대가 있고요.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 1억 5천, 제가 5천만 원 이렇게 주식을 하면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장에서 SBS 주식으로 소소하게 이익을 얻었는데 이자도 높아지고 해서 이익 실현한 부분이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아저씨와 서재영 담임쌤을 알게 돼서 2차전지 B2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마이너스 인생이라서 갚으면 된다는 신념으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의 구조적 성장과 업의 본질을 믿으니까요. 이런 저희 가족에게 혹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남편은 의사지만 아직 펠로우라서 큰 돈은 못 버는 중이고요. 저는 대기업 재직 중입니다. 자, 이분 이 질문을 읽어보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2019년도에 청약에 당첨된 과천의 집이 있으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청약에 당첨된 과천의 집이 어딘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아마도 과천자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좋은데. 엄청 좋아요. 한 10억 되지 않나, 지금? 여기 지금 가격이 가장 작은 평수가 83제곱미터인데 15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5억에 대출이 5억 있으신 거예요. 되게 약간 좀 대출이 오히려 적으신 거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데. 좋네요. 근데 이분이 아직 펠로우라고 하셨는데 펠로우 얘기를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월급이 한 350에서 4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대기업 재직 중이시니까 이분이 더 많이 보실 수도 있어요. 조만간에 펠로 떼고 한 1,000만 원씩 받으시겠죠. 그렇죠. 이제 의사들 금방이니까. 페이 닥터들 한 1,000만 원 정도는 보통 받으시는 것 같으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대출의 절대 금액이 많잖아요. 5억, 1억 5천에서 6억 5천의 대출인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대출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이제 자신의 미래 현금 흐름에 비춰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거니까 7억이라고 하더라도 대충 남편분이 이제 연봉이 1,000만 원, 나중에 한 1억 정도 되실 거고 이제 아내분까지 하면은 연봉이 한 2억 정도 되실 테니까 사실 7억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총 연소득의 한 3년치, 3, 4년치 정도니까 그 정도는 크게 부담 안 되실 거니까요. 대출금이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좀 뭐랄까 좀 아직 좀 젊으시니까 30대시니까 이제 조금 좀 이제 젊었을 때 허리띠 좀 쫄쫄남해야 돼. 맞아요. 또 아이가 2명이라고 아이도 2명이니까 앞으로 커지면 또 돈 쓸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쫄남해서 근건 절약하셔갖고 저축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투자는 잘하고 계신 것 같고 8종목해서 1억 5천, 그다음에 5천에서 한 2억 정도 해서 8종목 해갖고 그 안에서 묻어두시면 좀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이 계속 좀 좋게 생기실 테니까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대출금을 갚는다든지.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을 가지고 대출을 갚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근로소득을 가지고 대출을 갚는 식으로 하는 게 그렇죠. 낫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돈 생기는 대로 얹어갖고 투자해서 네. 나중에 좀 벌어갖고 그걸 한 방에 갚든지. 아, 그래요. 맞아요. 예. 이분은 지금 집이 제가 1억, 15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예, 예. 그냥 대출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도 예, 나쁜 예. 선택은 아니실 예,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출이 나쁘다. 대출 네. 있으면 갚아라. 이런 거는 좀 꼰대 스타일이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 사실은 뭐 대출 안 받고 집 사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꼭 그거를 그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사실 접근하는 거는 맞지는 않은 것 네, 같고 네. 다만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의 현금 흐름에 비해 갖고 네. 얼마만큼의 내가 빚이 있나 네. 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연소득 대비해서 한 5년치가 넘어가는 거는 너무 리스키한 것 같아요. 이게 5년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번다 하면은 2억 이상 대출 그렇죠. 가져가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금액은 좀 무리라고 사실은 네.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집을 내가 사야 되겠다, 집 안 사면 안 되겠다,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연봉이 4천이면 네. 대출을 2억 이상 끌어갖고 사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대출 이자를 갚기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예. 차라리 뭐 저기 지방 가갖고 네. 이제 좀 적은 평수로 해서 네. 거기서 이제 하루에 뭐 1시간 반, 2시간씩 이제 고생하면서 좀 네. 출퇴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몸집을 줄여갖고 네. 사실은 가야지 맞는 거지. 근데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흐름 자체가 그렇지 않으니까 네. 뭐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그 같은데. 펠로우도 이제 뭐 금방 끝나시면은 한 뭐 예. 몇 년 후면은 이제 아, 소득이 그럼요. 갑자기 배가 되실 거니까. 예. 네. 아마 또 시댁이 좀 한재산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친정이 또 좀 재산이 있을 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하고 아, 그런 하니까. 분위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지금 과천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예. 아, 그렇게 예. 약간의 그 예. 금수저 냄새가 나는 예.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네. 너무 이제 그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이제 젊을 때는 조금 좀 절약하면서 살고 나중에 이제 좀 나이 들면서 조금씩 이제 그 씀씀이를 조금씩 늘려가는 네. 그런 방향이 좋아요. 맞아요. 30대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돈 많이 쓰고 하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재산이 많이 불어나면 좋긴 한데 되게 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억 벌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100억 벌면 200억 벌고 싶지 않을까요? 예. 100억 벌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좋을 것 예. 같습니다. 100억 딱 벌면 좋은데 네. 한 달이 안 가. 그 좋은 감정이 한 달이 안 가요. 한 달이 안 6개월 정도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 100억이 생기잖아요. 네. 딱 한 달 좋고 말아요. 한 달. 네. 예. 그래서 이제 천천히 100억을 가는데 네. 처음에 이제 1억부터 시작해서 1억, 2억, 5억, 10억, 20억, 50억, 100억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 계속해서 내가 행복하거든요. 어. 1억 가면 한 달 행복하고 2억 가면 또 한 달 네. 행복하고 10억 가면 10억에서 또 한 달 네. 행복하고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부자가 안 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부자가 되려고 마음 먹으면 지금 바로 100억을 제가 땡길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안 땡기잖아요. 네. 내가 그러네. 현명해서 네. 그렇다니까. 그쵸. 이게 어제보다 나은 내일 이게 조금씩 걸어가는 그렇습니다. 거. 그게 예, 더 행복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라는 거는 네. 이제 한번 확 생겨갖고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좀 막 기분 좋고 효익을 주는 거지. 네. 며칠 지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도 이제 새 집 장만해갖고 처음에야 뭐 한두 달 새 집 장만하고 가슴이 벅차지 한두 달 지나면은 그냥 그렇구나 네.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똑같은 생활 스타일로 가거든요. 네. 맨날 이제 단골 스테이크 집 하나 해갖고 20년 된 차 타고. 예, 네. 맨날 그 집만 다니고 가거든요. 네. 그 영감이 현명해서 그래요. 진짜. 이거 계속해서 이제 그 물적인 걸로 해갖고 네. 이게 이제 거기서 만족을 얻어봐야 네. 이게 되게 일시적이고 네. 금방 끝난다는 거를 잘 알거든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그 스승이 벤자민 그림. 예, 벤자민 그림이 그 얘기 해줬어요. 나도 돈 많이 벌어봤는데, 돈 많이 벌어갖고 기분 좋은 거 얼마 안 가더라. 돈 너무 많이 벌고, 이거에 만족감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 투자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세상을 알아가고, 그 세상에 내가 옳다는 거를 증명하고, 이런 거가 사실 이제 만족을 느끼고,
행복감을 주는 그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좀 사실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네, 버핏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었는데 예, 그 실제 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따라가면서 막 예, 다 예, 촬영을 예, 했는데요. 정말 되게 검소하게 사시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너무 낡은 차 이거 막 이렇게 타고 다니시면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랑 음. 콜라 막 되게 기분 좋게 드시고 예, 예, 예. 또 그 오마하이 현인이시잖아요. 예. 오마하에 이제 자기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도 되게 낡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무실도 막 빌딩 멋진 월스트리트의 빌딩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면면이 이 자신의 철학이 보이는 것 아, 같아요. 박 그럼요. 이사님께서도 제가 이거 오늘 질문 드리면서 느끼는데 정말 이 삶의 철학이 아, 예. 투자의 철학이 그럼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 거지. 음, 돈 버는 거에 혈안이 돼서 막 하다 보면은 자기 행복을 날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는 돈을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사람을 해치고 큰 돈을 벌어요. 그러면은 그게 되게 공허하고 밤에 좀 잠도 안 오고. 칼 맞을까 봐. 예. 아니 남의 돈을 그렇게 갈취해갖고 벌면 마음 편치 않죠. 마음이 편치 않아요. 사람의 이제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양심이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돈 왕창 벌어갖고 내가 이제 이 돈을 쓰는 걸 통해서 소비를 통해 갖고 좀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느끼고 그런 목적으로 너무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즘에 그런 목적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사회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최근에 젊으시니까 네. 젊으신 분들 사이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한 방에 일확천금을 누려갖고 네. 그래서 이제 퇴사하고 그런 것들을 또 되게 좀 부러워하고 네. 이제 뭐 그런 좀 사회 풍조가 있었는데 네. 그분들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나중에 다 불행해집니다.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99년 이제 이때 닷컴 버블 시절에 제가 이제 그 애널리스트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진짜 뭐 새롱 교수 같은 경우는 1년에 150배 올랐으니까요. 부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어마어마했죠. 예, 어마어마하게. 어린 시절에 제가 기억할 정도니까. 예. 닷컴 버블, 닷컴자 붙은 거 막 질러갖고 막 돈 벌어갖고 네.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이 막 퇴사하고 이제 저기 뭐 경제적 은퇴, 이제 경제적 파이어족, 자유를 파이어족 뭐 이렇게 네. 해갖고 이제 막 하고 하는데 네. 제 때도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10억씩, 20억씩 벌어갖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회사를 나간 친구들 중에 지금 연락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락되는 사람이 한두 명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그 10억, 20억 갖고 아파트를 샀어요. 아, 잘하셨네요. 예. 그 친구들만 연락이 되고 네. 그런 겁니다. 이게. 그 돈으로 계속 그냥 주식하신 분들은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항상 돈 벌었다고 해서 들뜨지 말고 네. 돈 잃었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관계없어요. 네. 올랐다가 또 내리고 내렸다가 오르는 게 주식이에요. 네. 벌었다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났다가 회복은 잘 안 하죠. 네. 마이너스는 계속 마이너스죠. 예,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더 뛰어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뭐 더 불행하고 좀 못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제 뭐 주식 투자하는 게 결국은 좀 물질적인 뭐 이런 거하고 사실 연결되어 있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에 자신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설문조사 같은 걸 했었는데요. 이제 가장 뭔가를 누군가가 소원을 하나 이뤄준다라고 했을 때 어떤 소원을 빌고 싶냐 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거의 돈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10억, 100억 뭐 이런 소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후속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그렇게 10억, 100억이 이렇게 갑자기 돈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뭘 가장 하고 싶냐 그랬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는 게 뭐였냐면 자연에서 그냥 회사 안 다니고 여유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내고 싶다. 딱 그런 답변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에서 편안한 삶, 누군가와 이렇게 막 부대끼지 않고 일 안 하면서 그런 삶이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그런 삶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극단적으로 많았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삶은 그거고 또 자연인들은 사실 진짜 뭐 어디서 파산하거나 돈 한 푼도 없으신 분들이 자연인 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럼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자연인이 되고 싶고 두 극단이 어디 만나는 지점이 자연인인 거예요. 그러네. 네. 제안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그게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 돈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니까 예.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100억 있었으면 좋겠다. 네. 100억 있으면 내가 회사 가서 상사 눈치 안 보고 앞에 안 피곤하고 뭐 이렇게 다들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겪고 있지 않는 삶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내가 지금 이 삶이 아니고 저 삶이 어땠을까. 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100억 있고 해서 직장 안 다니고 그냥 노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은 한결같이 직장 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아, 정말요? 예. 100억 네. 갖고 이제 회사도 안 가고 있으면 재밌을 것 같죠. 편하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루 종일 권태롭고 네. 지루하고 뭐 그래요. 사실은 사람이 이제 진짜 행복하고 한 부분들은 열심히 내가 일을 해갖고 네.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성과를 자꾸 이뤄내고 음. 그러면서 내가 발전하고 이게 진짜 행복감을 주는 거지. 네. 돈 많이 뭐 뚝딱 생겨갖고 그 돈 갖고 펑펑 쓰고 이제 뭐 지내면 되게 좋고 편할 것 같지만 얼마 안 갑니다. 그거 한 3주 정도 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저는 뭐 해본 거는 아닌데 그렇게 돈을 펑펑 쓰고 살아본 건 아닌데 저는 예. 퇴사하고 한 3주 정도 예. 살아보니까 예. 아니더라고요. 아, 예. 이건 아니다라는 예. 생각이 딱 3주 만에 왔어요. 예. 네. 제가 좀 그런 생각한 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선생님이 보고 하니까 네. 그 중간중간에 이제 아주 짧은 휴식 시간 이럴 때 친구들하고 뭐 아주 가벼운 놀이 이런 것들이 되게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데 그게 너무 재밌죠. 예. 네.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생 되고 뭐 일반인 되고 해서 이제 그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마음껏 하면 안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안 재밌다니까. 그거 어떻게 느끼냐면 저는요. 저에게 금요일에 행복이 사라졌어요. 예. 네, 금요일에 행복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이제 그 고난이 있어야 그 비터 앤 스위트라고 네. 비터가 있어야 스위트가 더 달콤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네. 아, 맞아요. 예, 비터가 없으면 스위트 맨날 먹어봐야 안 달아요. 네. 밍밍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고통이나 고난이나 뭐 일하는 거 힘들고 뭐 이런 거를 자꾸 그렇게 피하고 없애야 될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벗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되게 뭐 이제 유튜브 중에서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파이어죠. 네. 젊은 나이 그만두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많이 부추기고 했는데 해보면 안 좋습니다. 네, 해보면 막상 뭔가 다른 더 열심히 할 뭔가를 찾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자아실현하고 자기를 키우고 이게 사실은 진짜 행복이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자기를 키우고 하려면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해야만 하는 일 10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네. 예.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기 전에 해야 될 일 10가지를 먼저 하셔야 그에 대한 대가가 하고 싶은 일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사실 하셔야 되고, 네.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를 좀 뭐랄까, 벗삼아서 이건 내가 평생 갖고 가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접근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으실 겁니다. 네.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식은 좀 같이 동행해서 이제 하나 보너스 정도 네. 느낌으로 사실 가셔야 되고 진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질문 보내주신 분들 전업 투자 같은 거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자신이 가장 좀 잘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전업 투자의 길은 그런 길을 걸으시는 분들도 오늘 질문에 있었는데 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